저는 가사도우미입니다. 회장님은 맛있는 식사를 드신 후 그 다음 그와 저는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러고선 서로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기 시작했죠. 우리 두 사람의 온기가 차가웠던 침대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날 밤은 서로를 위로하며 보냈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61세 박은정입니다. 정년퇴직까지 딱 3년 남았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초등학교 교사였죠.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학부모들도 저를 존경해 주었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안정된 일상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죠. 전화를 받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축한 돈도 금방 바닥났죠.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보증을 서줬던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장례 후에 빚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어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죠. 아무리 계산해봐도 제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우리 집을 파는 거였죠. 집을 내놓았을 때 부동산 중개사가 말하더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빨리 팔려면 시세보다 낮춰야 한다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이 팔리던 날 짐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 어린 때 사진도, 가족여행 갔을 때 추억도 모든 게 이 집 안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살아야 하니까요. 새로 구한 곳은 원룸 전세였습니다. 예전 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옷장 하나 놓기도 빠듯했죠. 처음 이사 온 날 밤 좁은 방 한 구석에 앉아서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빚을 어느 정도 정리했지만 여전히 남은 돈은 많았어요. 혼자가 된 상황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교사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남은 빚을 갚기가 힘들었죠. 생각 끝에 신문 구인 광고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청소도우미, 돌봄 서비스까지 안 찾아본 일이 없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30년 넘게 선생님으로 살아온 제가 남의 집 청소를 하다니요.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자존심도 사치였습니다. 발품을 팔아가며 여러 가사도우미 업체를 찾아다녔어요.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학부모 중에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봐 두려웠죠. 존경받던 선생님에서 하루아침에 가사도우미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용품을 챙겨서 남의 집으로 향했죠. 예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때로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마침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단독주택이었어요. 처음 그 집 앞에 섰을 때 정말 놀랐죠. 3층짜리 거대한 저택이었거든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런 집에서 일할 수 있을까 싶었죠.
문이 열리고 나타난 분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가사도우미로 오신 분이군요. 상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은퇴한 대기업 회장이라더군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표정은 무척 차갑더라고요. 마치 감정이라는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입이 벌어졌어요. 거실만 해도 제가 살던 원룸의 몇 배는 되었거든요. 천장이 높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집 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상우는 저를 거실로 안내하더니 간단히 말했어요. 주 3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청소와 간단한 정리정돈이 주된 일이고요. 말투가 정말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회사에서 업무 지시하는 것 같았죠.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만 2층 서재는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는 제가 직접 관리하니까요. 그러더니 더 이상 설명도 없이 계단을 올라가 버렸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요.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청소를 시작해야 했죠. 청소용품을 꺼내서 거실부터 시작했어요. 먼지가 꽤 쌓여 있었는데 정성스럽게 닦지 않은 티가 났습니다. 아마 예전에 오던 가사도우미가 대충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꼼꼼히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실 한쪽 벽면에 있는 장식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고 화려한 장식장이었는데 그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가족 사진이었죠. 아마 1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상훈과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특히 상훈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차갑고 무표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액자 유리에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거미줄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 정도였죠. 이상했어요. 이렇게 큰 집에 사는 분이 액자 하나 못 바꿀 리는 없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깨진 채로 두고 있을까요? 게다가 가족 사진을 이런 상태로 놓아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일부러 그냥 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손 뗄 수가 없는 건 아닐까요? 궁금했지만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었죠. 청소를 계속하면서도 자꾸 그 사진이 신경 쓰였어요.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가족과 지금의 썰렁한 집 분위기가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혼자 사는 걸까요? 며칠 뒤 두 번째로 그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부엌 정리를 하게 됐는데 냉장고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한 음식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핀 반찬통도 있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도 있었죠. 이건 정말 심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성분들이 음식 관리를 잘 못한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걸 먹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나 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를 다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상한 음식들은 모두 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니 더 안쓰러웠어요. 이 큰 집에서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음식 한 끼 못 먹고 있는 거잖아요. 마침 오늘 청소가 일찍 끝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죠.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라도 해놓고 가자고요.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왔어요. 된장찌개 끓일 재료와 몇 가지 반찬거리를 샀죠.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제 일인가 싶기도 했고, 괜한 오지랖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무침도 만들었어요. 김치까지 담아놓으니 제법 그럴듯한 한 끼 식사가 됐죠. 냉장고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어두고 쪽지도 하나 남겼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세요라고 말이에요. 일을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묘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기도 했고 혹시 실례가 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죠. 상우는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았으니 제가 음식을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현관문을 닫고 대문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죠. 순간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후다닥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집은 조용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죠. 2층 서재 창문도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착각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이 너무 생생했어요. 정말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혹시 상훈이 몰래 지켜본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착각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세 번째 출근 날이 됐어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상훈이 주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동안은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번 음식 잘 먹었소.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무표정했던 얼굴에도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았죠.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 느꼈던 시선이 착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상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아마 제가 음식을 하는 모습을 어디선가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 그냥 냉장고가 너무 비어 있어서요.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어색하게 대답했죠. 솔직히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서 긴장됐거든요. 아니요. 오랜만에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어봤소. 그의 목소리에 뭔가 그리움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혼자 사는 지 꽤 됐는데 이런 따뜻한 음식은 정말 오랜만이었소.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제가 해놓은 된장찌개가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던 거네요. 앞으로도 가끔 해드릴게요.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왔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미소 같은 걸 본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음식을 해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과가 됐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간단한 반찬 몇 가지와 찌개를 끓여놓고 갔어요. 상우는 매번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여전히 서재에서만 지냈죠. 어느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평소처럼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상훈이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음식 냄새가 나도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앉아서 먹지 않겠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평소 차갑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혼자 먹는 게 너무 쓸쓸했나 봐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고용주와 가사도우미가 함께 식사한다는 게 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네, 좋습니다. 대답하자 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느껴졌죠. 상훈이 직접 그릇을 꺼내고 숟가락을 챙겨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식탁은 6인용짜리 큰 테이블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죠.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뭘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숟가락 소리만 덜그럭거렸어요. 맛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봤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받아보는군요. 그 말에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몇 숟가락 더 떠먹다가 상훈이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창밖을 바라보더니 멍하니 있는 거예요. 표정이 갑자기 슬퍼 보였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오래된 일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식사하셨나요?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큰 식탁인데 혼자만 사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예전에는 이 자리가 항상 시끄러웠소. 가족분들과 함께 사셨나요?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거실에서 봤던 깨진 가족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분명 함께 살던 가족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왜 혼자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표정이 더 어두워졌죠.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했네요.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걸 물어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래된 일이라서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완전히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먼저 일어나겠소. 천천히 드세요. 아직 다 못 드셨는데요. 말했지만 상우는 이미 식탁을 떠나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밥을 마저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상훈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였어요. 가족 사진이 깨진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았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큰 집에서 혼자 사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은 어디 갔을까요? 왜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상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오래된 일이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을까요? 분명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을 거예요.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데 지금은 혼자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외롭게 살게 된 걸까요? 그 이후로 상훈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편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상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훈이 손에 뭔가를 들고 나타났어요. 예쁘게 포장된 쇼핑백이었죠. 유명 브랜드 로고가 보였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조심스럽게 건네더라고요. 다음에 식사할 때 이 옷을 입고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쇼핑백을 받아보니 꽤 무거웠어요. 분명 비싼 옷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사도우미가 고용주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죠. 하지만 상훈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작은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절하면 상훈의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쇼핑백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아. 돌아보니 친구 미숙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미숙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일 끝났어?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차나 마실까 해서 왔는데. 미숙은 제 손에 든 쇼핑백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이게 뭐야? 쇼핑했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황을 대충 파악한 것 같았어요. 설마 저분이 주신 거야?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죠. 주변을 둘러보더니 여기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다른 데 가자고 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미숙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고용주가 옷을 사주는 거야?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냥 음식 해드린 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래. 별거 아니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정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가사도우미한테 옷을 사주는 게 정상이야? 미숙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엔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상훈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받은 거였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주신 거야. 다른 의미는 없어. 그래도 조심해야 돼. 남자가 여자한테 옷을 사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미숙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미숙은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도 조심하라고. 요즘 그런 일 많다며.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요즘 좋은 일 있으시나 봐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웃고 넘어갔죠.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이웃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가사도우미 일 잘 되시나 봐요? 좋은 분 만나셨다면서요? 이상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진실을 알게 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집 은정 씨 말이야. 일하러 가는 집에서 옷까지 선물 받는다더라. 아, 정말? 그럼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네. 그렇지 뭐, 가사도우미한테 옷을 사주는 남자가 어디 있어. 나이 차이도 많이 날 텐데 말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숙이 소문을 퍼뜨린 거였어요. 분명 걱정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았죠.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만날 때마다 수군거렸고 저를 보는 눈빛도 이상했죠. 마치 뭔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바라봤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소문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상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났어요. 저녁 준비까지 하다 보니 벌써 8시가 넘었죠. 밖은 이미 깜깜했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이 식탁에 와인 한 병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와인을 곁들여 볼까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평소에는 물만 마셨거든요. 뭔가 특별한 날인가 싶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요.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드세요. 기분 전환도 될 겁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소에 술을 안 마셔서 금세 취기가 올라왔죠. 상훈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이 집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상훈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조용했거든요. 죽은 집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음식 냄새도 나고 웃음소리도 들리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이 집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온 거였나 봅니다. 저도 이 집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와인 때문인지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상우는 예전 이야기도 조금씩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밖을 보니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거세져서 우산을 써도 흠뻑 젖을 것 같았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상훈이 창밖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시간에 이런 비를 맞고 가시면 안 됩니다. 밤길도 위험하고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시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순간 당황했죠. 가사도우미가 고용주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게 적절한가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 돼요. 정중히 거절했지만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택시도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냥 편하게 쉬다 가세요. 사실 집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어차피 주말이라 내일 출근할 필요도 없었죠. 그럼 정말 괜찮으시다면 하룻밤만 신세지겠습니다. 상훈이 2층 게스트룸을 안내해 주었어요. 깔끔하고 아늑한 방이었죠.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죠. 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도, 그것도 이런 큰 집에서 말이에요. 와인 때문인지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한참 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상훈이 복도를 거닐고 있는 것 같았죠. 잠이 안 오나 보다 싶었어요. 저도 낯선 환경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발소리가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주무시나요? 상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깨어 있어요. 대답하니 문이 조금 열렸어요. 죄송합니다. 잠이 안 와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나 할까요? 침대 한쪽에 앉은 상훈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외롭고 쓸쓸해 보였죠.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자는 게 정말 외로워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어요. 저도 마음을 열었죠. 남편을 잃고 나서의 외로움, 이웃들의 시선 때문에 느끼는 고립감까지 털어놓았어요. 어느새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차가웠던 침대가 점점 따뜻해졌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그리움을 나누었어요. 상훈의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 오랫동안 혼자였던 마음을 채워주는 따뜻함이 있었죠. 외로웠던 마음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하룻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죠. 상훈의 따뜻한 품에서 보낸 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을 느꼈던 그 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옆을 보니 상우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어색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뭔가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세수를 하고 아래로 내려가니 상훈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어젯밤처럼 부드러웠죠. 네, 덕분에 푹 잤어요. 대답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상훈도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아침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어젯밤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죠.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던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된장찌개는 어떨까요? 예전부터 아침엔 된장찌개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상훈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냉장고에 재료도 충분했어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상훈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해서요. 평소에는 서재에만 있던 분이 이렇게 부엌까지 와서 보는 게 신기했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끓이는 게 전부죠. 된장을 풀면서 말했어요. 사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방법은 어머니께 배운 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그 손길 그대로였어요.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상훈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표정이 갑자기 먹먹해 보였죠. 식탁에 앉아서 함께 아침을 먹기 시작했어요. 상훈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동작을 멈췄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맛이 어때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상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된장찌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그 맛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는 상훈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상훈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렸거든요. 분명 소중한 분을 잃은 아픔이 있을 거예요. 언제 돌아가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상훈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5년 전이요. 마지막까지 저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그때 이후로는 이런 맛을 못 먹어봤어요.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집사들이 해주는 음식은 맛있지만 뭔가 다르거든요. 어머니의 손맛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상훈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거든요. 저 역시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죠. 저도 어머니 된장찌개가 그리워요. 같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상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더 그리웠나 봅니다. 당신이 해주는 음식에서 어머니의 정성을 느꼈거든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비슷한 마음으로 음식을 하시나 봐요. 제가 말했죠.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그 마음 말이에요.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상훈이 왜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지를요. 가족 사진이 왜 깨진 채로 놓여 있는지도요. 분명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상훈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둘 다 많은 걸 잃었네요. 맞았어요.
우리는 서로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남겨진 외로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 그 모든 게 닮아 있었죠. 된장찌개는 식어버렸지만 우리는 계속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얘기, 가족 얘기, 그리고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까지. 처음으로 마음을 활짝 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된장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우리 두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였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준 소중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나니 마음의 벽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상우는 더 이상 차갑고 무표정한 사람이 아니었죠.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소문은 여전했지만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상훈과 저 사이에는 진짜 마음을 나눈 소중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2월이 되었어요. 어느새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죠.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와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 분위기도 상훈의 모습도 그리고 제 마음도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상훈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밖을 보세요. 거실 큰 창문으로 다가가니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네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큰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와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죠. 오랫동안 눈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훈이 제 옆으로 와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 집에서 눈 오는 걸 보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보셨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창가에서 첫눈을 봤었죠.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가족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그동안 절대 말하지 않던 주제였는데 말이죠.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상훈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와주셔서 이 집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예전처럼 따뜻해졌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마당의 나무들도 지붕도 담장도 모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죠. 마치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자리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곳이 됐어요. 여기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상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창밖에 눈이 더 굵어졌습니다. 바람 없이 조용히 내리는 눈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우리도 그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어들었죠. 이렇게 예쁜 첫눈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상훈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감사함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다 담겨 있었죠.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 집에 온 것, 상훈을 만난 것, 모든 게 운명이었나 봐요. 손을 맞잡고 첫눈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창문에 비쳤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이제 이 집도 다시 가족이 생겼네요. 상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눈은 밤까지 계속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도 이렇게 깨끗하게 시작될 거라는 희망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가족이 된 거였어요. 상훈도 외로운 회장이 아니라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죠. 인생이 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을 때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끝에서 이런 따뜻한 빛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